조선에서는 본인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이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안경을 썼다가 유배를 가거나 죽음까지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헌종의 외삼촌이자 이조 판서를 지냈던 조병구입니다. 조병구는 안경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하루는 궁 안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헌종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조병구보다 26살이나 어렸던 헌종은 조병구가 자신을 어리다는 이유로 안경을 벗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질책했습니다. 얼마 후 조병구는 자신의 친동생이자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와 안경을 낀 채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헌종을 마주치고 맙니다.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마저 안경을 끼고 있는 조병구를 본 헌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외가 친척이라 해도 그 목에 칼날이 들지 않을까. 왕의 친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조만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큰 두려움에 휩싸인 조병구는 그날 밤 스스로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안경에 대한 예법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91년 일본 대사 오오이시는 고종과의 만남에 안경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내시들은 통역관 현용운에게 오오이시가 안경을 벗도록 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오오이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뭐라 지적할 수는 없었죠. 오오이시가 돌아가고 난 후 고종은 그제서야 저자가 우리나라를 얕본 것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신하들은 일본 정부에 항의 문서까지 보냈죠. 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신하들은 고종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애꿎은 통역관 현용운을 매질하고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기록으로 남겨진 안경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심한 근시였던 순종도 아버지 고종을 만날 때는 안경을 꼭 벗었다고 합니다. 안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700년 전인 13세기 말 유리 생산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안경을 썼을까요? 우리나라 안경의 역사는 사실 무려 400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안경에 관한 국내 최초의 기록은 이호민이 1606년에 쓴 안경명인데요. 1614년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에도 안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기록은 공통적으로 안경을 쓰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이고 흐릿한 것이 밝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기록들보다 더 오래된 자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안경입니다. 이것은 1577년 북경, 1590년엔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 김성일이 쓴 것으로 알려진 안경인데요. 김성일은 아마도 북경이나 일본에 다녀오면서 안경을 구입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16세기 말 임진왜란 전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안경은 17세기 희미한 사물을 환히 볼 수 있다는 뜻의 애체라는 별명으로 양반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책을 읽는 것이 취미였던 양반들에게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겠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안경이 널리 성행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경이 없었던 시절 눈이 나쁜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 비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의 책들과는 달리 고서들의 글자 크기는 엄청 컸기 때문이죠. 대부분 글자 하나의 크기가 손톱 하나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크게 쓴 것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17세기 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안경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중후반에는 경주의 수정으로 만든 안경이 특히 유명했죠. 1780년 정조와 승지 김상집은 경주를 화제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김상집은 경주의 안경이 절품이라고 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에 정조는 경주에서 나는 검은 수정의 품질이 아주 좋다고 답하죠. 그런데 유리가 아닌 수정으로 만든 안경이라니 아직 우리나라에 유리가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사실 유리 제조술은 신라시대에 이미 크게 융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시대에 들어와 청자와 백자가 유행하면서 유리 제조술은 도자기에 밀려 완전히 쇠퇴해버렸습니다. 조선 말기나 되어서야 러시아와 일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유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의 안경 렌즈는 대개 수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경테는 거북이 등껍질, 소뿔,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테의 모양도 다양했는데요. 두 개의 렌즈가 만나는 부분에 대못을 박아 고정한 대못 안경, 안경테 끝의 구멍에 실이나 끈을 달아 귀에 걸 수 있었던 실다리 안경, 안경다리를 2번 접을 수 있는 꺾기다리 안경 등이 있었습니다. 안경 보급 초기에는 밖에서 안경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안경집을 도포자락에 넣고 다녔는데요. 점차 안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면서 안경집도 중요한 패션 아이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밋밋하고 단순한 모양에서 섬세한 조각과 그림, 자수들이 더해지고 비단과 가죽, 유기와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안경집들은 거의 예술품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여기에 놀이개까지 달아서 안경집을 더욱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기에 이 안경집을 보고 주인의 신분이나 재산을 가늠할 수도 있었죠.
지금의 손목시계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선시대에는 기병들을 위한 풍안경이라 불리는 고글도 있었습니다.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였죠. 비록 실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각 군영이 보유한 무기의 수를 적어둔 군기명세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전쟁 중에는 석회가루나 쇳가루를 뿌려서 적군의 시력을 잃게 하는 화학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풍안경은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몇백 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안경에 고글까지 썼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눈이 나빴던 정조에게는 안경에 얽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1799년 정조 23년 5월의 실록을 같이 볼까요? 이때 정조의 나이는 48살이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올봄 이후로는 글자를 읽기 힘들 만큼 눈이 나빠졌다며 한 신하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안경을 끼고 조정에 나가다니 이를 본 신하들이 놀랄 것이라며 곧 있을 정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달 후의 실록에서도 안경을 쓰고 국사를 처결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죠. 이 눈병은 정조 자신의 학문의 힘이 깊지 못해 생긴 것이라며 자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마저도 안경을 끼고 공적인 장소에 나가는 것은 예법에 어긋났던 당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고종입니다. 왕의 행차인 어간일에서 고종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요. 100년 전 행차에서 선글라스라니 신문물을 남달리 사랑했던 고종답죠. 이 사진으로 미뤄봤을 때 조선시대에 까다로웠던 안경에 관한 예법은 구원 말쯤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도 중요한 면접 자리나 서비스 측에서는 안경보다 렌즈를 끼는 것이 보통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영상 초반에서 고종이 안경을 쓰고 나타난 일본 사진 때문에 화가 났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반대로 고종이 안경 쓰는 것을 특별히 허락해준 외국인도 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온 외교관이자 조선 최초의 외국인 고위관료 웰렌도르프입니다. 웰렌도르프는 안경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나빴는데요. 고종을 처음 만나러 간 날 웰렌도르프는 안경을 벗은 채 주춤거리면서 고종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외워둔 조선의 인사말을 더듬거리며 읊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종은 흡족해하면서 웰렌도르프에게만 특별히 자신의 앞에서 안경을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웰렌도르프는 이후 외교부 차관, 조선의 초대 관세청장, 그리고 중앙은행장까지 맡으면서 고종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웰렌도르프의 한자 표기 이름은 목인덕이었는데요. 당시 지금의 외교부 차관에 해당하는 참판 벼슬을 맡았기 때문에 웰렌도르프는 목참판으로 불렸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안경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속 필수품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성우 이익이 안경을 찬양한 시인 애체가를 끝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촌 늙은이 눈이 침침해졌는데 인력으로 늙은이 젊게 바꾸어 놓는구나. 아, 이 안경은 지극한 보배이니 천금보다 그 공이 더 크다 하리라. 조선에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만나요.